최고의 뉴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해주시죠. 네, 독일 국제기능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18번째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방금 전인 오전 4시에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우리나라는 금메달 12, 은메달 5, 동메달 6개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죠. 잘합니다. 네, 예. 자랑스러운데요. 자, 이 소식 독일 현장에 나가 있는 박준식 기자와 전화 연결 통해서 더욱더 생생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돼 있죠? 박준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결이 좀 매끄럽지 못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좀 잠시 멀어요, 후에 거기가. 자세하게 예. 더 연결을 해보고요. 이 소식 이지수 기자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알려주세요. 해주세요. 네. 네, 이번 경기에 우리나라 41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또 심사위원을 38명이 참가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금 12, 은 5, 동 6개, 53개국 가운데 당당하게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금은동 그 수상 외에도 그 우수상 14개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여한 37개 전 직종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네. 자, 이 사이에 박준식 기자와 전화 연결이 네. 됐습니다.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독일 현지에 나가 있는 박준식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반가운 소식 들리던데요.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일찍 소식을 전해드리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번 경기대회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 12개, 은 5개, 동 6개로 모두 53개 국가가 참가한 경기에서 당당히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41명의 국가대표 선수들, 38명의 심사위원, 그리고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독일에 날라온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분들 등 여러분들의 노력이 빛을 발휘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무적인 소식은 이 금은동 수상 외에 우수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우수상 14개를 포함해서 37개의 전 직종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모두 수상을 하는 기록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네. 자, 지난 영국 경기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승전 보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거의 저는 싹 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요. 싶을 정도인데요. 네. 다른 나라하고 성적을 좀 비교해 주시죠. 네, 18번째 종합 우승이라는 것은 정말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국제기능올림픽은 이번 경기까지 포함해서 모두 42번이 열렸습니다. 이 중에 우리나라는 총 27번의 경기에 참가를 했는데 이 중 18번의 종합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최근의 경기 결과를 보면은요, 우리나라와 일본, 스위스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 우리나라가 계속 종합 우승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스위스, 일본, 대만 등이 2위, 3위, 4위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스위스가 종합 2위를 차지했고요. 대만이 3위, 그리고 일본이 조금 밀리면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선수들의 이 성적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고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그 이름들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좀 긴데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메달은 총 12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철골 구조물의 원현우 선수, 제과의 강동석 선수, 정보기술의 이규철 선수, 귀금속 공예의 전홍 선수입니다. 모바일 로보틱스의 김승민, 서동찬 선수, CNC 밀링의 노성재 선수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남진수 선수는 용접 직공에서, 김은영 선수는 활 장식에서, 그리고 김우열 선수는 냉동 기술에서, 김민성 선수는 목공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웹 디자인 직종에 참가한 조영구 선수와 홍합 제조 직종에서 이병진, 정찬희, 홍진우 선수가 공동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 밖에 은메달은 5개, 동메달은 6개를 수상했는데 대부분 근소한 차이로 외국 선수에게 금메달을 내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고무적인 것은요, 이 자동차 정비 직종에서 강태호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자동차 종주국 독일에서, 그것도 독일의 자동차를 가지고 한 경기에서 은메달을 따는 것은 자랑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자동차 관련된 상을 받는다는 건 정말 대단하죠. 그러네요. 독일하면 자동차 강국인데요. 맞아요. 자, 그리고 최고상인 MVP도 우리나라 선수에게 돌아왔다면서요? 네, 철골 구조물 직종에 참가한 원현우 선수는 월등한 기록으로 철거 득점자에게 주어지는 대회 MVP와 알버트 비달상이라는 것을 함께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요, 금은동 외에도요, 우리 선수들 모두가
우수상 이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우면서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우리의 젊은 선수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반가운 소식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네요. 스튜디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통산 18번째 우승이라는 기록인데요. 대단한 기록이죠? 맞습니다. 이 18번 우승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 박준 씨가 강조한 대로 37개 전 직종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수상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메달 수상 선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술 직종과 생활 밀접 직종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기술 직종을 살펴보면 철골 구조물의 원현우 선수, 또 정보기술 이규철 선수, 그리고 모바일 로보틱스의 김승민, 서동찬 선수가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모바일 로보틱스 말씀드리도 그 스마트폰과 그 모바일 기기들이 발달하면서 모바일로 자동화 기기를 조정하는 그런 기술을 겨루는 대회였습니다. 그 이외에도요, CNC 밀링 노성재 선수와 용접의 김은영, 그다음에 화해장식 김우열 선수 이런 그 전통적인 기술 직종에서도 우리가 강세를 보였고요. 냉동 기술 그리고 목공예에서도 1위를 차지한 김민성 선수가 기술의 위대함을 좀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네. 또 자세히 보면요, 그 공동으로 수상한 금메달도 있었어요. 그 통합 제조 직종에서 이병진, 정찬희, 홍진우 선수가 공동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또 그리고 웹 디자인 직종에서는 조용구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를 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은메달과 동메달을 좀 살펴볼게요. 네. 은메달 5개, 동메달은 6개를 수상을 했는데 근소한 차이로 외국 선수들에게 금메달을 내줬지만 우수한 실력을 보여준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그 독일이었죠. 자동차 정비 직종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소한 차이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골 구조물의 원현우 선수가 대회 MVP를 수상을 했는데 그 대회 기간 중에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여준 선수에게 이 상을 수상을 합니다. 이 원현우 선수를 비롯해서 다른 선수들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솔직히 작업하면서 욕심은 많이 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니까 굉장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경기할 때 이제 심사위원들이 한국 선수 잘한다고 항상 얘기해주고 먼저 와서 포옹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해서 네,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대단하고요. 자랑스러운데요. 자, 이렇게 출중한 기량 거저 오는 건 아닐 텐데요. 그동안의 노력, 나름대로 이유가 또 있겠죠? 맞습니다. 선수들 한 명 한 명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그 경기장에서도 그 외국인 선수를 비롯해서 심사위원도 모두 우리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 대표팀을 이끌고 그 올림픽에 참가한 송영중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네. 최근에 우리나라나 독일, 스위스, 일본의 기술 수준은 거의 평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번이나 계속 연속해서 우승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선수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그 도전 정신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원동력은요, 이 뛰어난 집중력, 정신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선수들 어떻게 선발되는지 그 선발 과정도 궁금한데요. 네, 열심히 한 선수들을 어떻게 뽑혔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첫 번째는 선수 선발에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만 22세까지만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하지만 그 다른 방식으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과 똑같이 선발이 됩니다. 국제대회인 그 기능올림픽은 이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일단 이제 전국대회 우승자, 준우승자들이 모여서 그 한 명을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2년씩 하면은 우승자, 준우승자, 그러니까 4명이 되죠. 4명 가운데 1명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경쟁률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이 선수들은 지역별 예선을 통과한 선수들입니다. 지역별 경기에서 1, 2, 3위까지 해서 총 따지면은 최소한 이제 40대 1의 경쟁률입니다. 그것도 이제 지역 대표들이 뽑혀서 이렇게 상위권에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능 올림픽은 올림픽과는 다르게 평생에 한 번밖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갖고 있는 긴장감과 부담감, 그리고 일생일대 한 번의 도전이라는 그 압박감이 굉장할 텐데 이런 압박감을 이겨내고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하고 메달을 차지하고 우수상을 수상한 겁니다. 그만큼 노력이 대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었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한 선수들께 정말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번의 기회를 정말 그러네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금메달로 보상을 받았네요.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